자, 어음수표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음수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빈출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어음수표 이동이죠. 그래서 이동을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조부터 20조까지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그 이후의 어떤 법조문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시험에서는 이제 20조까지가 이제 발행배서거든요. 이 발행배서가 우리가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음수표를 잘 모른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다 해도 1조부터 20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숙지하십시오.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우리가 두 문제, 세 문제를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내가 어음을 약하다, 강하다 상관없이 1조부터 20조까지 잘 숙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 이제 이동이니까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데, 공통점의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놨던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놔둔 부분이고요. 이제 시험은 차이점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공통점에서는 업문 이제 설권증권이고 완전 유가증권, 설권증권이 완전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설권증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설권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의 발생입니다. 여기 권리의 발생에서 권리의 발생에 증권이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채무자,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매매나 채권 변제를 위해서 이제 엄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매매를 통해서 권리자, 의무자가 생기는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증권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을 엄을 발행하고 수표를 발행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수취인이 이제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 이게 설권증권이죠. 엄수표가 그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권의 어떤 권리자가 주권을 발행함으로써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신주 발행의 경우도 423조 1항에 보면은 납입기일 다음 날, 그죠?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주가 되는 겁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 355조 1항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회사 성립 후 등기죠. 등기 후, 회사 성립 후, 그 다음에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주주가 이미 발생을 하고 권리자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주권의 권리자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권을 발행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비설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취인이 최초로 나타나려면 뭐예요? 어음을 발행해야 된다. 이게 설권증권이죠. 그래서 이 설권증권이 완전 유가증권인 겁니다. 완전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완전 유가증권, 설권증권이고 무인증권이라고 하는 건 매매에 의해서 매매가 무효취소 사유가 생기더라도 원인 관계가 무효취소 사유가 생기더라도 증권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매매가 취소되고 매매가 무효가 돼도 어음수표는 그대로 유통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무인증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어떤 부분들은 이미 원인 관계가 무효 취소가 생기면 증권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건 유인증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여기서 뭐 그렇게 막 더 설명할 건 아니고요. 완전 유가증권이고 설권증권이고 무인증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무인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추상증권이고 불려인증권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잘 안 쓰고 이제 무인증권이다. 근데 누군가가 추상증권이다. 그럼 무인증권이구나. 불려인증권이다. 무인증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11조 1항에서 이제 어음은 이제 지시식으로 발행해도 배수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화물상환증에서는 김형식으로 발행해도 배수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130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이전을 하는 게 배수에 의해서 한다. 이걸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한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증권을 다 이제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증권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권을 주지 않으면 이제 물건들을 우리가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화물상환증에서도 우리가 129조에서 나오잖아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상한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증권을 그저 채무자한테 주는 거죠. 이게 다른 요 세 가지 빼놓고 나머지 다 유가증권하고 다 똑같죠.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고 상한증권이고 절대적 요식증권이고 형식을 요구한다. 제시를 해야 된다. 문헌에 나타나는 대로 권리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하고 잊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음수표는 완전 유가증권이고 설권증권이고 그죠? 설권증권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무인증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뭐 우리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차이점입니다. 당사자 부분이죠. 자, 이제 당사자부터 이제 공부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환원과 수표는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환원, 이제 요거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뭐 우리가 이론적인 게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조문만 갖고 공부하면 됩니다. 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이 3당사자가 있는 게 환원, 수표고요. 약속음에는 발행인, 수취인만 있죠. 지급인이 없죠. 그래서 이제 발행인, 약속음은 이제 발행인이 지급인, 수취인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 약속증권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제 주체모자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원과 수표의 경우는 발행인이 이제 이 원인 관계부터 보면요. 원인 관계라고 하는 건 매매나 어음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는 매매나 뭐 채권 변제 그 외에도 있지만 그게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고, 요게 이제 어음수표를 수수하게 되는 법률 관계, 어음수표 밖에서 어음과 밀접한 법률 관계를 실질관계라고 하는데, 그 실질관계 중에는 원인관계와 작은관계가 있어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세 사람이다. 요거만 잘 기억해두면 어음수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행인이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수취인, 그죠? 수취인에게 지급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요 이제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걸 우리는 작은관계라고 하는 거죠. 어음수표를 발행하게 되는 걸 원인관계라고 하고, 그럼 이제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돈을 주면서 수취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급 위탁 증권이고, 발행인은 직접 지가 지급을 하니까 지급 증권이다 이런 거죠. 지급 위탁 증권이 직접 지급 증권이다. 지급 약속 증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지급 위탁 증권이 되는 거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뭐 지급 증권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수표에서 나타나는 거, 신용증권이 이제 어음인데, 그런 건 이제 옛날에 좀 공부했는데 없애버렸어요. 자, 다시 이제 보면은요, 환원과 수표는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이 있고,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돈을 주고 자금 관계를 형성해서 수취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약속음은 처음부터 지급 약속 증권이다. 그죠? 처음부터 발행인이 지급을 그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요거만 잘 기억해두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이 있구나. 환원에는 약속음은 발행인, 수취인이 있구나. 요거를 잘 기억해두고 넘어간다. 그러고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뭐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교문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야선험의 지급인의 자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어쩌다 이제 나오는,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는데, 지급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어야 한다. 좀 까다롭게 지급 담당자도 이제 나오는데, 제3자방이라고 하는 지급 담당자도 나오는데, 환원과 약속음에 제한이 없으나 수표는 은행이어야 된다. 뭐 이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죠? 어음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기재가 있어야 하지만, 수표의 경우는 수취인의 기재가 요건 중에 그저 빠지는 거죠. 만기가 빠지고 이제 그래서 6가지밖에 안 되고 8가지인데 환원은 우리가 이제 만기 제도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수취인이 절대적 기재 사항이 아닌 거죠. 수표에.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는 그 수표를 발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소지인 출국식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명 증권이에요.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는 무기명 증권을 소지인 출국식 수표다. 소지인이 뭐예요? 소지인이 점유자가 이제 소지인이 되는 거죠.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무기명 증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소지인 출국수표가 무기명 증권이라는 얘기예요.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지인 출국식 수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취인의 기재가 에, 수표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서 나오죠. 요거는 발행의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채무자가 있다. 환원의 경우는 이제 지급인이 인수하면은 인수인으로서 주채무자가 되고요. 약속은 발행인이 처음부터 주채무자고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는 겁니다. 상한 의무자만 있다. 수표상 채무자는 주채무자와 상한 의무자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주채무자는 어음에는 있고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이 상한 의무자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고 환원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상한 의무자다. 지급인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발행인이 거기에 대한 어음에 대한 어떤 아니면 수표에 대한 어떤 지급을 다시 상환해 주는 걸 이제 상한 의무자다. 주채무자가 아니고 상한 의무자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상한 의무자가 있다. 주채무자는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환원의 인수인, 약속음의 발행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상한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원의 발행인과 이게 나옵니다. 환원과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 그다음에 이제 보증인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수표의 경우는 이제 지급 보증인도 이제 주채무자가 없으니까 상한 의무자고 약속음의 경우는 이제 발행인이 뭐가 돼요? 주채무자죠. 그러니까 배서인 보증인이 상한 의무자다.
그다음에 이제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은 인수인이 돼서 주체무자가 되는 거죠. 헌화음의 인수인은 주체무자고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동일하다 그러면 안 되죠.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주체무자가 아니고 상한의무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음행위의 경우는 발행배서 보증은 공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인수와 참가 인수가 있고 수표의 경우는 이제 지급 보증이 하나 더 들어가고 약속금은 그냥 발행배서 보증만 있다. 요것도 옛날에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엔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발행배서 보증은 다 동일하고 어음은 환원은 뭐가 있어? 인수와 참가 인수가 있고 수표는 지급 보증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다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요. 수표의 경우는 이제 일람 출급의 수표의 경우는 모두 이제 일람 출급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만기 제도가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일람 출급이 만기다 이렇게 하지 만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수표는 이제 만기 제도가 없고 일람 출급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약소금과 한엄의 만기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이제 일람 출급 발행일로부터 며칠 내에 지급해 주십시오. 이제 기간이 대체적으로 1년에 이제 기간이 주어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언제 발행일로부터 언제까지 이제 기간 정해 가지고 그게 이제 지급하면 즉시 제시해 주시오. 일람 출급. 일람을 정기 출급이라고 하는 건 일람하고 난 다음에 뭐 20일, 30일 정기 출급. 발행일자고 정기 출급이라는 건 발행일 정해놓고 그다음부터 10일, 20일 후에 지급. 만기를 정하는 거. 확정일 출국은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거죠. 뭐 4월 15일, 5월 15일 이런 식으로. 이건 네 가지 만기가 있는데 수표에는 만기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취인 어음과 환어음과 다른 게 뭐냐면 만기 제도와 그다음에 수취인이 절대적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섯 가지고요. 뒤에서 이제 1조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 자, 보겠습니다. 수표는 일람 출국으로 하여 이미 이에 위반된 모든 문구는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적재하지 아니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건 무익적 기재사항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무효로 하면은 뭐겠어요? 유통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적어야 될 거를 적지 않아야 될 걸 적으면은 우리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적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이걸 이제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기재하면 효력이 생긴다. 유익적 기재사항이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재해야 된다. 그건 수표 요건이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그렇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은 만기 전에 상한 청구권, 만기라는 게 이제 있죠. 그래서 만기 전에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수표에는 만기 전에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것도 이제 문항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취인과 만기는 환원과 약속금의 요건이나 수표 요건은 아니다. 수표에는 만기와 그 수취인이 없다. 그래서 만기제는 인정되지 않고 수취인은 유익적 기재사항이다. 기재하면 효력이 생기고 안 나면은 우리가 소진출급식 수표다. 무기명증권이다 이런 거죠.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시효는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독자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약속원과 한엄의 주체무자에 대한 권리 시효는 3년이고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상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는 1년이고 재상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는 6월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환엄의 인수인과 약속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우리가 만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환엄의 상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 날짜 또는 무비용 상한 문구, 거절증서를 이제 면제하는 거죠.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이다. 요게 상한 청구권. 재상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물 환수한 날 또는 그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 우리가 요 부분은 이제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 수표의 상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는 6월, 우리는 상한 의무자는 어음은 1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표는 6월이다. 재상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도 6월이다.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수표의 상한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우리가 이제 수표는 이제 우리가 반일로부터 10일 내에 어떤 그 제시기간이잖아요. 그거 이제 기억해 둬야 되는 거고요. 재상한 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모두 이제 우리가 수표의 경우는 상한 청구권도 6월이고 재상한 청구권도 6월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독자적인 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문제로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다. 거절 증명이요. 우리가 이제 지급인이 거절하면 이제 증명을 해야 돼. 거절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음의 경우는 환원과 약속어음은 거절 증서가 유일하고 수표의 경우는 이제 거절 증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연히 이제 지급인의 거절서는 어음 교환서의 거절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거죠. 거절 증명의 방법은 수표는 세 가지, 어음은 거절 증서만 유일하다.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등본과 이제 복본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복본은 동일한 원본이고요. 원본이에요, 이건 원본. 그 원본을 몇 개 발행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등본은 복사본을 이제 복본이 복사본처럼 하는데 복본은 원본이고 원본에 여러 걸 발행하는 거고 이 등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뭐냐면 복사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엄에서 이제 우리가 등본을 발행할 수 있고 이제 배서 보증에서만 쓰는 거죠. 화남의 경우는 등본도 있고 복본도 모두 있고 약소금 복본은 없습니다. 등본만 있고 수표의 경우에는 이제 등본은 없죠. 당연히 없는데 복본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복본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봅니다. 수표의 경우에서는 내국 수표에는 복본이 없습니다. 외국 수표에만 있고 외국 수표에도 자기압 수표 그러니까 소진 출국 수표는 자기압 수표잖아요. 소진 출국 수표에는 복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냥 수표는 복본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표의 복본은 분실 염려가 있는 국제 간 그죠 원격지에 그죠 송부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행선 수표는 이제 도난 분실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냥 두 줄만 거 있는 건 일반 행선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은행을 지정하면 이제 특정 행선이 되는 거죠. 이제 특정 행선의 경우는 지기빈이 그 두 줄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정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일반 행선의 경우는 이제 은행 또는 지기민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기민이 이제 그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선 제도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뭐 그런 거 일단 뭐고요. 수표에는 행선 제도가 있는데 엄에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참가 제도 이 참가제도는 이제 특별하게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외우겠습니다. 뭐 내용을 이해하지 말고 그냥 환호면은 참가지급 참가인수제도가 있고 약속어면 참가지급에 대해서는 준용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참가인수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설의 경우는 참가인수도 인정한다. 참가제도가 있구나. 그러면 어면은 참가제도가 있다. 그러나 수표에는 참가제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표의 특징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같이 연결돼서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 이자. 우리는 어음은 우리가 이제 신용증권이고 수표는 지급증권이기 때문에 이자를 기재하지 못하는 거죠. 적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수표는. 근데 이제 어음의 경우는 이제 일남 출급하고 일남은 정기 출급의 경우 일남이 발행일로부터 1년 기간인데 요거를 이제 이자를 약정하는 거죠. 나머지 어떤 어음의 경우는 이제 이자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않아 하는 것으로 본다.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우리가 적지 않아야 되는데 적은 건 뭐지고 뭐예요? 다 유익적 기재사항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익적 기재사항이란 말이죠. 이게 아니다. 그다음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수표의 지기빈이 한 배선은 무효다. 지기빈이 배선하면은 배서로서 배선이 돼버리면 이제 소고 의무자 상한 의무자가 되잖아요. 신용증권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빈이 한 배선은 무효다. 지기빈에 대한 배선은 영수증의 효력만 있고 지기빈이 한 배선은 무효다. 요거 잘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수표의 지급 증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인의 수표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표의 지급인이 한 보증은 무효다 이거죠. 보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이를 적지 않은 한 것으로 본다. 인수는 이제 주체무자가 되는데 뭐 인수를 적었다고 해서 주체무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적지 않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다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요. 수표의 경우는 이제 지급을 위탁 우리가 이제 발행과 지급인 사이에서 이제 작은 관계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 작은 관계를 이제 취소한다는 거죠. 지급위탁 취소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무작정 우리가 제시기간 발행일로부터 10일 내가 이제 제시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효력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유통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위탁을 인정을 하되 지급위탁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효력이 발생된다. 11일간이에요. 발행일로부터 10일, 11일간 그게 지난 후에만 우리가 경과한 후에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자어를 바꾸고 지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지급위탁 취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제시기간 지나기 전에도 지급위탁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표 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 자금이 없음에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이 되는 거죠. 과태료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표의 경우에서 이제 그 경우는 발행인이 그 자금을 처분할 수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이고요. 수표의 명시적 그다음에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이제 수표를 발행한다. 그래서 수표의 경우는 이제 작은 관계가 있고 수표 계약이 존재해야 되는데 작은 관계도 없고 수표 계약도 없이 발행한 수표는 무효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요식만 되면은 유효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데 과태료 조제가 있다. 그래서 수표 계약도 없고 작은 관계도 없는 수표는 그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효력은 유효하다. 그죠?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인정되나 과태료 조제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실질 관계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실질 관계는 이제 원인 관계와 작은 관계가 있다. 그럼 이제 원인 관계와 작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는 약속보험은 이제 발행인이 직접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 약속보험에는. 그러니까 작은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 환원과 수표의 경우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3당사자가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원인 관계와 그 작은 관계가 실질 관계다. 요거만 이제 기억하고 이제 어음수표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있는 게 환원과 수표구나. 지급위탁증권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매매나 우리가 채권 변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주는구나. 그래서 어음을 수수해 주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원인 관계구나. 원인 관계는 이제 23년대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매매 채권 등과 같이 수표, 어음 수표를 수수하게 되는 그죠? 대가 관계가 있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인 관계. 그다음에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서 수취인에게 지급을 해주게 되는 관계. 요게 작은 관계다. 요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실질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음수표를 주고받는 관계 등을 원인 관계라고 하고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서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돈을 주어 발행인이 자금으로 지급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관계를 작은 관계라 한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원수표에는 작은 관계가 존재하고 지급인이 없는 약속금에는 작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여러 개 3당사자가 있다. 환원수표. 그다음에 약속금은 2당사자가 있다. 그죠? 그다음 실질 관계의 경우에 원인 관계, 작은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만 좀 기억해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머지는 어음수표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조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1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발행부터 설명하고 그다음 배서 설명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